야, 리강호. 예, 반장님. 네 일 똑바로 안 하나? 오늘 분량을 몇 개나 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하자. 어? 알겠습니다. 먼지 좀 털어줄까?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왜? 어제 그 강 반장님이 그 광호 씨한테는 왜 또 화를 낸 거예요? 제가 실수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 광호 씨만 잘못한 거 아니더만. 아니 뭐 하여튼 뭐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또 일 안 하고 잡담하고 있지? 지금 생산이 밀려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그게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잠시는 무슨 나간 지가 지금 한참 된 것 같은데. 들어서 일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어휴. 오늘 주문블랙 다 뽑아야 된다. 야, 리강호. 블랙 내지 말고. 아휴, 진짜 이름 못하면서 쉴 생각이나 하고 저다. 아휴. 자기도 싫어온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니 강 반장님 때문에 제대로 시도 못하고 일했더만 이 작업복이 엉망이네. 아니 나 그 강호 씨 내가 틀어줄게요. 좀 떨어져 보세요. 고맙습니다. 야. 내가 해줄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에이 또 강 반장님 또 이 에어컨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저희 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시원하게 털어준다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희 퇴근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놀래켜 볼까? 리강호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중이라고. 아니 왜 에어건을 분사해가지고 그게 먼지 털어주다가 장난으로 그런 건데. 진짜 장난이었죠? 예, 진짜입니다. 강 반장이 회사에 피해 안 가게 잘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강호 씨한테 에어건을 왜 쐈습니까? 먼지를 털어주다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에어건으로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장난이요? 지금 강택시 씨가 에어건을 분사해서 이강호 씨는 지금 장천경으로 생명이 위급합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에어건으로 먼지 타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래도 금속 가루 특성상 잘 안 틀리니까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번 일은 강 반장하고 강호 씨하고 장난치다가 생긴 사고인 것 같은데 리강호 씨가 혼자 넘어졌다고도 하고. 장난에 혼자 넘어졌다고요? 동료들이 산업용 에어건을 인체에 분사하면 위험하다는 걸 다 아시죠? 예. 강태식 씨가 평소에 장난 잘 쳤습니까? 그 장난으로 그 자주 분사 좀 했습니다. 리강호 씨한테만요? 그 다른 동료들한테도 하는데 그 리강호 씨한테 좀 자주 그랬습니다. 평소 강태식 씨랑 리강호 씨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 강 반장님이 그 리강호 씨가 일을 잘 못한다고 그 자주 지적을 하거나 좀 윽박을 좀 질렀습니다. 근데 형사님, 그 제가 일하다 와가지고. 예. 들어주십시오. 네. 회사 대표랑 강택 씨가
장난이라는 게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리강호 씨 상태가 굉장히 위독합니다. 네. 장천곡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생명을 일단 붙잡아 뒀는데 장기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후유장애도 아주 심각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선 뭐 실수나 장난이라고 해도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이게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 책임은 크게 고의에 의한 상해인지 아니면 과실치상인지로 갈립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동기 설명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는지 또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네, 큰 틀에서는 상해가 기본이고 그 피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중대한 기능 상실이나 불치 난치로 평가될 정도라면 중상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에어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지금 김태식 씨 같은 경우는 장난이었다, 뭐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인체를 향해 분사 금지라고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게시글이 붙여져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인체에 대해서 에어건을 분사하면 위험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안의 경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특수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위와 같은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회사 동료 간에 서로 매번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는 관계였다가 실수로 항문을 향하여 에어건을 작동시킨 경우라면 고의가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치상을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는 중상해나 특수상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게 수사를 통해서 뭐 고의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냐 단순 과실이냐를 가르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실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한데도 과실치상으로 이율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가해자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의 정도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실은 맞는데 업무상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법적으로 효과가 좀 많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처벌 정도부터 차이가 큽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안을 보면 공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먼지를 터는 것은 설령 업무를 마친 이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업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즘 그 뉴스에서도 실제로 이와 같이 에어건 사건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신 사건이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 화성의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것이 문제된 사안인데 업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고 가족 및 관계자도 협박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해 치료를 받고 있고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치료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번 드라마 사건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건의 가해자 강태식 씨는 최소 특수상해로 처벌이 되겠네요. 저희 사건 역시 뉴스의 사건과 유사하다 보니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실무를 저희가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고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 사건은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문제의 사업장 및 병원 관계자, 파견 업체 등 20여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며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가 장기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까지 진행했거든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동료인 최영진 씨의 진술을 보면 평소에도 이 에어건 뭐 직원들끼리 서로 털어주고 장난도 좀 빈번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강태식 반장이 계속해서 이강호 씨한테만 좀 유독 장난도 많이 치고 윽박을 질렀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폭행 뭐 이런 것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어건 장난이나 윽박 지르는 행위는 모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잖아요. 또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제 작업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회사 대표는 지금 업무와 무관한 개인 간의 장난이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산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이고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휴게 시간 중 지배 관리나 업무 관련 사고 전반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 폭력, 가해 행위가 존재해도 그 원인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된 또는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도 또 실제 피해액이 더 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이 예. 작을 경우에요. 그렇죠. 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일도 못하고 앞에 이제 앞일도 걱정인데 이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산재보험 급여로는 피해액 전부가 배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피해 보상은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건처럼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합의금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사고가 작업장 내에서 반복된 관행 속에 발생했고 관리 감독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면 통상 가해자 개인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업무와는 무관한 장난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사업주가 네. 주장을 한다면 네. 사용자 책임 이거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가해 행위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용자 책임은 성립합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 역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회사와 먼저 이제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가해자 개인에게도 좀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청구를 더 못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개인도 있고 또 저희가 피고로 회사도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합의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일반과 합의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해자와 회사의 책임은 별개로 성립하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진적 연대 관계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쪽에 대한 변제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면제나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합의 당사자이지만 가해자 개인의 부분도 면책되기를 바랄 경우 합의서 내용에 회사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산업용 장비로 하는 장난은 순간의 가벼운 행동처럼 보여도 사람의 생명과 평생의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특수상해 같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은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시되 작업 현장의 사고일 경우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 역시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말로 정리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